안녕하세요. 이혼상속 전문 신우수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훅 빠져서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닥터 프리즈너 재밌게 보시고 계시죠? 지금 나더러 남천재단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라는 거니? 응, 해야 돼, 엄마. 엄마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 몫인 9.52%를 받아오면 23% 대 26%야. 그러니까 여기에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되고 아주 편하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가 완전히 될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릴 정보는 유류분에 관한 겁니다. 유류, 이거는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남겨주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특정 자녀, 특히 아들, 장남한테 많이 남겨주셨어요. 재산을 편중해서 상속을 주시다 보니까 이에서 소외된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계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돌아가시는 분 같은 경우 재산을 혼자 다 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분이 자녀분들이 상당 부분 협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해 주자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상속 지분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이 많이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 3순위까지만 보장합니다. 1순위 아래쪽으로 갑니다. 직계 비속. 2순위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 형제자매 이렇게 되겠죠.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본래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을 보장을 해주고 있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엄격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아버지가 다 오빠한테만 재산을 줬어요. 이렇게 돼서 청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재산을 오빠한테 줌으로써 다른 자녀들이 사실은 상속권이 침해되느냐 이걸 가지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하는 걸 미리 준 개념이 있느냐 이런 걸로 따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빠만 재산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몫을 줘라고 이제 딸들이 소송을 이제 여럿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를 해요. 100%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시집갈 때 아버지가 너 혼수하라고 너 1,000만 원 줬지, 너 1,500만 원 줬지, 너 500만 원 줬지. 그것도 빼. 이때 법원이 하는 말이 있고요. 그거는 결혼할 때 이렇게 혼수품으로 준 거고 다른 자녀들하고 주는 것 수준에서 준 것이지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준 건 아니다. 선물의 의미를 준 거, 결혼할 때 다른 자녀들 주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준 거, 이거는 적극 재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주신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 이미 등기까지 다 넘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숫자가 유언장으로 남기시죠. 내가 죽고 나면 내 전 재산을 또는 뭐 내 재산 중에 뭐는 누구한테 줘라라고 유언장을 남겨서 유증 형태로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유류분 침해액을 따질 때는 먼저 반환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유언장에 적어서 이제 주라고 했던 사람부터 반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제3자한테 생전 증여한 거에 대해 이제 계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한테 준다든가 이 드라마처럼 재단에 기부를 해버린다라든가 만약에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다, 꼭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1979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79년도 딱 그 기념으로 아버지가 이제 1월 달에 딱 부동산을 넘겨주셨어요. 그때 그 논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이게 갑자기 20억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걸 받은 큰오빠 아들, 큰아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 제가 받을 때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1,000만 원 기준에서 나눠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 똑같이 나눠서 지금까지 올라왔으면 그게 10억짜리인데. 법원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한답니다. 2019년 사망하실 당시에 10억이면 10억으로 계산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현금은 계산법이 있어요. 물가 상승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더해서 현재는 얼마일까 돈의 가치를 다시 따져서 그때 1,000만 원이 현재는 뭐 1억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게 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을 이제 통틀어 이제 가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혼이죠. 이혼 소송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유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도 있고 해서 아들한테 가는 걸 당연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부모들의 의식도 변화됐어요. 딸하고 아들을 공평하게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소송하면 100% 받을 수 있대더라. 이런 의식들이 생기면서 소송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유류분권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만큼은 주고 돌아가셔야 나중에 자녀들이 소송을 안 합니다. 정말 미운 자식이 있거든요. 집 나가서 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온 자식. 그래도 4분의 1은 주시는 게 자녀들 간의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1년,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내 상속 지분이 보장이 안 될 만큼 전부를 누군가한테 줘버렸다. 많은 부분을 줘버렸다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형제지간에 연락을 안 하고 부모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날로부터 1년 제기하시면 되고 이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시효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요 돌아가시고 나도 그 건물에 손을 안 대기로 제가 포기각서 써줬거든요. 유류분 권리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를 해도 포기가 무효입니다. 포기 안 한 걸로 돼요. 그냥 다시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은 생전에 포기할 수 없다. 포기를 해도 무효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준이고요. 유류분 소송하면서 하는 안타까운 것이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문제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위중하시대요. 정말로 사망하셨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있다 오신 분도 봤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49제는 지내고 오시면 안 될까요? 49제 지내도 시효에 무리가 없으니까 그때 협의 한번 해보시고 49제 지내고 소송 제기하시자고요. 전 이렇게 권합니다. 너무 시간을 지체해도 안 되지만 장례식장 장례 치르다 오시는 것까지만은 좀 하지 마시자고요. 오늘은 정말 핫한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류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의 변호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